1957년 유럽연합군 최고 사령관 로리스 노스타드 장군은 미국에 이 같은 취지의 요청을 했다. 그가 언급한 창은 소련을 타격할 중거리 탄도미사일, 방패는 재래식 전력이었다. 당시 소련이 유럽 전역과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과시하자 공포에 질린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을 대표해 노스타드 장군이 미국의 해구산에 불안감을 표출한 것이다. 이미 당시에는 미국의 전술핵이 유럽에 배치돼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투발할 수 있는 미사일은 사거리 수백 킬로미터 수준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이나 그보다 사거리가 낮은 야포, 적이 대공 방어에 취약한 전략 폭격기뿐이었다. 더구나 유럽에 배치된 핵무기의 관리, 발사 권한은 미국이 독점하고 있었다. 불만을 달래기 위해 미국은 1957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나토와의 첫 핵무기 협정을 제안해 수용됐다. 미국 핵무기를 나토의 유럽 동맹국에 배치하되 실질적인 관리 및 통제는 미국이 하다가 전시에 나토 연합군의 최고 사령관이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핵탄두를 인계받아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협정이었다. 미국과 유럽 간 나토식 핵공유의 원형이 되는 협정으로도 볼 수 있다. 해당 협정 체결 당시엔 구체적으로 핵공유의 책임을 어떻게 분담할지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지 않았다. 약 10년 뒤에 이 같은 이슈를 협의할 선설기구인 핵기획그룹이 나토 산하에 출범하면서 실질적으로 핵공유 체계가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게 됐다. 이 같은 나토식 핵공유 및 NPG 창설 과정은 한층 고조된 북핵 위협 앞에 놓인 한미동맹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준다. 현재 한국 내에서도 미국의 해구산이 북핵 위협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응해 한미는 이달 초 양국 간 안보협의회의를 통해 확장 억제 전략, 작전을 공동 기획하고 미국 전술핵 정보 공유 및 운용 참여 등을 구체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실상 한국형 NPG 설립의 초기 단계로 보인다. 해당 작업이 순항시 중장기적으로는 한미 핵공유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국형 핵공유의 문턱을 밟은 셈이다. 앞으로의 과제는 한미가 조 바이든 정부의 임기 2년 내에 한국형 핵공유 실현을 위한 기반 체계를 확실히 마련하는 일이다. 나토의 핵공유 방식을 벤치마킹화돼 우리의 지정학적 특성, 군사력 등을 감안해 발전시켜야 한다. 이번 군사 이야기는 앞서 본지가 지난 12일자 조간으로 게재했던 시동 걸린 한국식 핵공유 기사를 보강회 나토의 NPG 창설 당시 상황을 되짚어 시사점을 찾고 한국형 핵공유의 방향을 제시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한미판 NPG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어떤 전략 자산을 통해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를 살펴본다. 나토의 핵공유를 논의하기에 앞서 먼저 되짚어봐야 할 것은 유럽에 미국의 전술핵이 배치된 과정이다. 1947년 미국 중앙정보국은 의미심장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1951년이면 소련 및 그 동맹국들이 재래식 전력에서 서방 유럽 국가들을 압도할 것이라는 분석이었다. 1954년이면 소련이 나토의 강대국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 심각한 안보 위협을 가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곁들여졌다. 이에 따라 미국은 1953년 7월 유럽에 전구급 핵무기 배치를 약속하고 1954년 9월 공식적으로 저동폭 무기를 유럽에 전개했다. 다만 이는 공식적인 배치를 기준으로 한 것이며 비공식적으로는 더 앞서서 배치된 것으로 보인다. 노스타드 장관의 기록에 따르면 미국의 핵무기는 1952년 유럽에 전개됐다. 어찌됐든 미국의 핵무기가 유럽에 배치되면서 미국의 핵무기 담당자들은 딜레마에 빠졌다. 미국 본토가 아닌 유럽에 배치한 핵무기를 누가 어떻게 보관, 관리하고 유사시 발사 결정권은 누가 갖게 되느냐는 문제였다. 당시 개정된 나토 방위 계획은 소련과의 잠재적 전쟁 상황에서 핵무기를 조기에 그리고 신속히 사용하도록 하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겨 있었다. 미국의 전술핵 배치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나토 회원국들은 미국 해구산에 대한 불안감을 지우지 못했다. 소련이 재래식 군사 위협뿐 아니라 핵미사일 능력까지 고도화했기 때문이다. 소련은 1949년 원자폭탄 시험, 1953년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
이어서 1957년 10월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하면서 서방권을 긴장시켰다. 스푸트니크를 우주공간으로 올려보낸 로켓은 소유주인데 사실상 대륙간 탄도미사일로도 쓰일 수 있었다. 해당 로켓의 상단부에 위성 대신 핵탄두를 탑재하면 유럽 전역 및 미국을 핵타격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1957년 당시 유럽연합군 최고사령관이었던 노스타드 장군은 소련 영토 깊숙한 곳까지 핵으로 타격할 수 있는 IRBM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은 물론 미국에도 아직 실전 배치된 IRBM은 없었다. 당시 미국이 보유한 핵미사일은 육군의 레드스톤 정도였다. 사거리가 최대 약 320km 정도에 불과해 광대한 영토의 소련을 견제하는데 미사일 전력의 열세는 미국의 해구산 신뢰성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불신을 초래했다. 미국이 본토에 소련의 핵 ICBM 공격을 받을 위험을 무릅쓰며 유럽을 지켜주겠느냐는 것이었다. 미국은 IRBM급 미사일 개발부터 서둘렀다. 그 결과 미 공군은 1959년부터 토르미사일을 생산해 영국 등에 배치했다. 육군도 1950년대 중후반부터 주피터를 양산해 전력화했다. 미 해군은 1960년 사거리 2000km의 세계 최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폴라리스의 첫 시험 발사를 성공시켰다.